안녕하세요. 기초노동법 실무의 김영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 그 중에서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경영상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랑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되게 불이익한 그런 상황에 근로자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통상해고라든지 아니면 징계해고 같은 경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비위 행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데요. 경영상 해고는 순수하게 사용자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뭔가 잘못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면 경영상 선택에 의해서 뭔가 잘못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구조 조정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정리해고인 거죠. 상당히 좀 불이익한 해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해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영상 해고는 어떠한 기준에서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영상 해고라는 것은 경제적, 산업, 구조적 뭐 이런 쭉 말이 좋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겁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지금 아니면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존속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태이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를 들면 기업의 도산이라든지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향후 지금 괜찮은데 나중을 위해서 경쟁력 회복 또는 증강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생산성이 안 좋아. 생산성을 좀 뭔가 향상을 시켜야 되겠어. 아니면 지금 현재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더 뽑으려면 지금 있는 사람들로 가기에는 좀 그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자적 산업 내지는 IT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산업은 그 산업과 다른 종류의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어. 그러면 이거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 인정되는 건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법에도 나와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그리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니들이 이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수단을 선택해라 구조조정을 해라 하는 다른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과연 합리적 기준하에서 이 사람들을 해고를 하는 게 맞냐. 예를 들면 400명 중에서 50명을 내보낸다. 그러면 이 50명을 정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해고를 한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니들은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를 해라. 그리고 최소한 50일 전까지는 통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인수 합병도 그런 사유가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긴박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긴박한 거냐? 예전 판례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지금 해고를 안 하면 무조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좀 넓게 이것보다는 조금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해고가 되지 않으면 향후 뭔가 이 기업이 도산할 것 같아 라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면 긴박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산 회피보다는 조금 넓게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면 긴박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죠. 지금 아닙니다. 장래에 이 회사가 위험할 것 같아 하는 걸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한다고 하면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례가 이렇게 좀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요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일부로 보지 말고 사업 전체로 보라는 겁니다. 일부러 보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 사업 전체로 봐서 결정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 훨씬 이제 과거라든지 훨씬 이후의 미래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 시점에 이 기업이 위험하다, 앞으로 위험할 것 같다. 그 시점에 해야지. 먼 과거에는 안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좋더라도 먼 이후에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 기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양도, 인수, 합병 이것도 인정한다 그러죠. 인정하지만 그러면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냐? 경영 지배권이 넘어가는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양도, 인수, 합병이 되더라도 물적인적, 그러니까 그 사업의 전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전부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영 지배권이 A에서 B로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만 긴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경영 악화, 향후에 경영 악화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인수 합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한 회사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인수 합병되는 거 되게 대부분인 거죠. 그런 경우에서는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서 일부 정리해고하는 것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해고, 회피 이것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어라 하는 겁니다. 다른 노력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해고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 회피의 노력은 자급 방식 합리화라든지 아니면 신규 채용 금지라든지 아니면 일시휴직, 희망퇴직 활용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해. 가능한 모든 조치 해 라는 겁니다. 그런 조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먼저 이거부터 그냥 정리해고부터 하겠어.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다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한테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쌍용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쌍용 자동차가 무급휴직을 안 했다. 그래서 정리해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고 주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도 앞에 다른 회사가 부분 휴업도 하고 임금 동결도 한번 해보고 순환 휴직도 한번 해보고 사내협력업체 인원도 축소해보고 희망퇴직도 받아보고 다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노력 다 했는데 다만 무급휴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해고 회피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는 거지 있는 모든 조치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고 회피 정리해고로 들어가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인정 사례는 여러 가지 경영발신 개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외우기는 힘들겠죠. 그냥 마지막 회피 수단이구나 이런 큰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줄을 쭉 세우고 나서 1번부터 50번까지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50번부터 60번 얘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들은 오케이 얘들은 정리해고 대상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이 50번, 51번부터 60번한테는 되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해고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되게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 없는 선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정 기준을 설정해라는 거고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보면 인정 사례는 근무 성적, 상벌 관계, 경력, 숙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네 자의적으로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사례를 보시면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형격한 점수차, 그러니까 사용자가 볼 때 1번부터 50번 그리고 51번부터 60번 놓고 볼 때 51번부터 60번까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얘한테는 내 주관적 의사가 반영된 낮은 점수를 주고 1번부터 50번까지는 내 주관적 의사가 반영돼서 높은 점수를 주고 이 점수에 의해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갈려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합리적 기준을 별도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해고한다. 이거는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근속자도 아무리 장기 근속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해고를 당하고 나면 생존율이 막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자가 아니라 이런 이제 근무 성적, 그리고 경력, 숙련도, 내지는 이제 인사 고과,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해라는 겁니다. 다만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이익한 위치에 처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요건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런 사전협의 요건은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사전협의. 예. 사전협의는 거쳐야 되는데 왜 거치느냐? 앞에 공정한 기준,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그리고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정말 니들이 그런 이유가 있고 합리성이 있는지 근로자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인정이 쌍방의 이해가 합치되겠죠. 당연히 합치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법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냐? 뽑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협의 주체라고 한다고 하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대표를 하게 됩니다. 대표를 하게 되고요. 근로자 과반수로 이루어진 노조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근로자 대표는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별도로 뽑으라는 겁니다. 이 뽑는 방법은 뭐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고 다만 인원수 관련해서도 한 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한 명을 해도 되고 복수로 해도 됩니다. 법에서는 그냥 대표하는 자를 뽑아라고만 나와 있지 한 명을 뽑아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되고 여러 명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근로자 과반수 노조인 경우에 노조 가입자도 있지만 노조 미가입자도 있거든요. 그럼 노조 미가입자들은 노동조합이 우리들을 대표해서 한다는 건 우리가 불이익하게 협상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되겠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서 판례는 이 사람들도 노조 미가입자라 하는 경우에서도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이 사람들도 대표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를 진행할 때 법에서는 50일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50일은 있어야지 정말 공정하게 기준이 성정이 됐는지, 그리고 해고 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했는지,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50일은 돼야지 그런 걸 갖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둔 거고요. 그러면 50일을 꼭 충족해야 되냐? 근데 판례는 이거는 50일은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50일 안 돼서 안 되게 통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해주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정리하고 그 밖에 요건을 충족했다. 사전 협의하고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졌다고 하면 굳이 50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체 협약에 이런 경우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동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이익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조항에 대해서 이 동의 조항을 남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남용한다는 것은 조합원에게서 만약에 한 100명이 있다고 쳐요. 1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명을 정리를 하고 한다고 하면 누가 20명을 누구를 선정할지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표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권도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우리는 동의 못하겠어 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회사는 회사대로 급한데 이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남용 권리를 남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거쳤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인정해 주겠다.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동의권이 너도 해도 심하게 동의를 안 해준다, 이런 부분까지는 무효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규모냐? 99명 이하에 대해서 99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0명, 100명에서 999명은 10% 이상 해고, 그리고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100명 이상 해고, 이런 이제 기준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인원까지는 굳이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그러면 미행하면 어떻게 되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무효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효력과는 무관하다. 그냥 신고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벌칙이 있냐? 벌칙도 없습니다. 벌칙 규정도 없어요. 벌칙 규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뭐 불이익도 없고 효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이렇게 해라는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왜냐하면 회사들은 벌칙이 없으면 심각하게 보지는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선 재고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하고 나면 이 사람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재고용할 일 있으면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조차도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죠? 회사는 심각하게 안 본다는 겁니다. 벌칙 규정이 있어야지 회사는 심각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은 있으면 아무래도 한 번 더 들여다보기는 하겠죠. 되도록이면 좀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벌칙이 없는 이상은 회사 내에서는 벌칙이 있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영상 해고, 그러니까 정리해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정리해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불이탈을 맞게 되는 겁니다. 불이탈을 맞게 되면서 생존권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마지막으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이런 과정을 다 거치도록 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고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당한 해고라든지 이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하겠죠. 이상으로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